안녕하세요. 오늘은 CC3235를 이용해서 MQTT 클라이언트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MQTT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QTT는 TCP/IP 기반의 메시지 프로토콜이고요. 통신하는 데 있어서 오버에다가 적은 경량 메시지 프로토콜이며 대규모 트래픽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입니다. MQTT의 특징은 MQTT 브로커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중간 블록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드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노드들은 MQTT 브로커와 메시지를 교환하게 되고요. MQTT의 브로커에 전달된 이 메시지는 이 브로커에게 미리 특정 메시지를 전달받도록 요청해 놓은 노드가 있다 그러면 브로커는 이 메시지를 노드들에 전달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노드가 메시지 브로커에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퍼블리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특정 메시지를 브로커로부터 전달받는 행위를 subscribe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노드들은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브로커와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노드가 온도를 측정하는 노드라고 했을 때 현재 온도 값을 브로커에 펍을 한다 그러면 이 다른 특정 노드는 브로커에게 온도를 전달받고 싶다고 하는 사항을 미리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로커는 이 온도를 전달받아야 하는 노드들에게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전달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브로커를 중간으로 각각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대다 통신에 매우 유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MQTT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경량이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교환하기에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IoT 디바이스 통신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CP/IP 기반의 통신이 아닌 통신들, 예를 들어서 BLE나 지그비 같은 통신들에서는 MQTT 브로커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MQTT 프로토콜의 전달되는 이 메시지들의 구분은 토픽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 토픽이라고 하는 형태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스 형태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토픽이라고 하는 녀석은 실질적인 값, 여기서 온도 값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온도가 21도라 그러면 이 21도라고 하는 이 특정한 값의 이 온도라고 하는 밸류의 키 값으로 동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토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슬라이스 형태로 계층화를 띠게 되고요. 만약에 1번 방의 온도가 아니라 2번 방의 온도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토픽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슬라이스된 계층 형태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다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계층화를 띌 것인지는 이 MQTT 서비스를 구성하는 개발자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픽에서 추가적인 기능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기호를 쓰게 된다면 여기 이 중간에 들어가는 모든 방의 온도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1번 방의 온도를 퍼블리시 하면 1번 방의 온도를 서브스크라이브 요청해 놨다고 하면 이 온도 값은 브로커가 1번 방의 온도를 이 노드로 전달해 줄 거고요.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하겠다라고 요청을 한다면 1번 방, 2번 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도 값을 이 노드는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샵을 쓸 수 있는데 이 샵은 이 토픽의 뒤편에 나오는 다양한 계층이 있을 텐데 이 하위 계층의 모든 토픽을 전달받겠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픽을 발행하게 되면 회사 1층의 정의되어져 있는 모든 하위 계층의 토픽의 값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샵 기호는 토픽 계층의 맨 마지막 하단부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노드가 발생하는 토픽의 메시지는 브로커로 전달이 될 텐데 MQTT는 전달되는 메시지의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의 값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oS 값은 0, 1, 2가 제공되고 있고요. 0의 값은 최대 1회 전송이고요. 이 말은 토픽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되 전달되는지 전달되지 않는지는 보장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안 갈 수도 있고 가면 최대 한 번은 간다라고 하는 게 이 QoS 0번이 되고요. QoS 1번은 최소 1회 전송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간다라는 뜻이 되고요. 구독하는 클라이언트가 메시지가 받을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정해진 횟수만큼 재존송은 합니다. 대신에 이 메시지가 진짜로 갔는지에 대한 트래킹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 한 번, 다시 말해 한 번 이상 메시지가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QoS 2번은 반드시 한 번은 전달되는 거고요. 구독하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한 번은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게 2번입니다. 다만 메시지의 높은 품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추적 과정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QoS 0번이나 1번보다 QoS 2번이 성능의 자원을 사용하는 QoS라고 볼 수 있습니다. MQTT 프로토콜에 관련한 간단히 알아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CC3235로 작성한 MQTT 클라이언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QTT 클라이언트 예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먼저 sysconfig 파일을 보겠습니다. sysconfig 파일에서 MQT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플링크 와이파이 이 카테고리에서 제너럴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IP 네트워크 서비스 이 카테고리 에서 MQTT 하나 추가시켜 주시고 SLNet을 하나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되어진 각 항목들에 대한 옵션은 디폴트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네트워크 프로세스 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SPI를 사용하기 때문에 SPI 라이브러리를 애드를 해서 임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UART 2번은 로그를 위해서 추가를 했고요. 이 예제에서의 로그 출력은 프린트F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TI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프린트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추가시켜 주시고요. 추가된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의 구성에서 수정 사항은 유즈 하드웨어 항목에서 XDS110 UART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용 GPIO를 하나 추가해 줬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버튼 2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는 인풋이고요. 인터럽트는 라이징 엣지 때 발생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MQT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위한 예제에 관련된 구성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C 파일이 있고요. 이 메인C는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스레드 하나를 생성한 후에 스케줄러를 실행시켰습니다. 여기 메인 스레드를 보시면 시스 이닛에 들어가서 구성한 페리페럴들의 초기화를 위한 코드들을 여기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SL 스타트 그래서 여기 SL 언더바 태스크 네트워크 프로세서 코어의 동작을 처리하는 위한 태스크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모드를 스테이션 모드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AP 커넥터에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해서 IP를 받아오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MQTT 클라이언트를 동작시키기 위한 스레드를 또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설정한 스위치 2번 버튼이 눌러진 상태를 받기 위한 세마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MQTT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고 요런 이름의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도록 등록을 했습니다. 이 펑션을 이용해서 MQTT 브로커에 접속하도록 했고요. 접속이 완료되면 서브스크라이브는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내에서 버튼이 눌려진 상태를 세마포로 이렇게 알려주게 될 거고요. 그러면 스레드에서는 세마포를 기다렸다가 요
토픽 이름의 요 메시지를 브로커로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MQTT의 예제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만들어진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QTT 인터페이스의 초기화를 보시면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뮤텍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큐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MQTT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라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세스 코어가 처리하고 발생하게 되는 비동기적인 MQTT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스레드까지 만드는 것이 이 MQTT 인터페이스에 관련되어진 초기화가 되겠고요. subscribe를 보시면 subscribe는 토픽을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 하나 만들어서 이 MQTT의 전체적인 내용을 처리하는 MQTT 컨텍스트에 노드라고 하는 이 링크드 리스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QTT 인터페이스 커넥트라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서버, 다시 말해 MQTT 브로커에 접속하게 되는 부분이 이 함수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MQTT 브로커의 내용들을 구조체에 다 담게 되고요. MQTT 클라이언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TI에서 제공하고 있는 MQTT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콜해서 MQTT 클라이언트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브로커에 이 클라이언트를 커넥션 시킵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 이 subscribe의 토픽에 관련돼서 메시지가 발생되면 브로커가 디바이스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된다 그러면 이 형태의 토픽으로 이 메시지를 브로커로 전달하게 될 겁니다. 인터페이스 퍼블리시라고 하는 함수를 들어가 보시면 MQTT 퍼블리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프로세서에게 이 MQTT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인 스레드가 있게 되고요. 이 메인 스레드는 각각의 초기화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메인 스레드에서 SL 태스크라고 하는 태스크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P 커넥터 하게 되고요. MQTT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스레드를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MQTT 클라이언트 스레드에서는 MQTT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 초기화는 MQTT APP 스레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스레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MQTT 브로커로부터 받고자 하는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하고요. 그리고 MQTT 브로커에 커넥트를 합니다. 그리고 while문에서는 푸시 버튼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특정 토픽을 퍼블리시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메시지에 관련된 퍼블리시는 TX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로세서 코어가 있으면 퍼블리시는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픽을 전달하면 보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들어오는 이 브로커로 들어오는 이 토픽에 대한 서브스크라이브는 비동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프로세서 코어, 다시 말해 와이파이를 통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네트워크 프로세서 코어는 전달받은 토픽을 우리 어플리케이션 코어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MQTT 클라이언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이 안에 콜백 펑션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로 토픽이 전달되게 되면 네트워크 프로세서 코어는 등록되어진 콜백을 이용해서 호출하게 되고요. 이 호출된 콜백 내를 보시면 메시지 큐를 놓게 했는데 이 콜백은 메시지 큐에다가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전달한 메시지와 각각의 이벤트들을 큐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달받은 큐의 처리는 MQTT APP 스레드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예제는 제가 GitHub에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코드로 분석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예제를 MQTT 브로커에 붙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MQTT 브로커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하이브 MQ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QTT 브로커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기 이렇게 코드상에 존재해서 우리가 MQTT 커넥트 할 때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예제는 하이브 MQTT 브로커에 접속하게 됩니다. 예제를 실행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거를 통해서 예제를 다운로드 했고요. 실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터미널 띄웠고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MQTT 브로커에 커넥트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 MQ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나 할 거고요.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했고요. 먼저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서브스크라이브는 내가 서브스크라이브 할 것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CC3135 디바이스가 퍼블리시 하게 되는 토픽을 이 서브스크립션에 등록을 해주면 내 장비가 발생하는 메시지를 이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장비의 버튼 2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다른 편 클라이언트 단에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브로 했던 토픽을 퍼블리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적당히 주겠습니다. 웹 클라이언트에서 퍼블리시를 해보면 내 장비 쪽에서 웹 클라이언트가 퍼블리시한 내용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C3235를 사용한 MQTT 관련된 예제를 간단하게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